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 해외 주요국들이 다음 달부터 국경을 열고 격리 없이 한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겠다고 발표해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여름 옷을 입었던 우리에게 갑자기 날라온 한파특보 메시지, 무려 64년 만에 찾아온 10월 한파주의보인데요. 추울 때 우리가 생각나는 국가는 바로 동남아죠.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동남아시아에 도착하는 순간 추위로 경직됐던 우리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물가도 저렴한 덕에 해마다 많은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태국에 가면 길거리의 90% 이상이 토요타, 닛산, 미쓰비시 등 일본산 자동차들이고 백화점, 푸드코트에 가도 일식집들로 도배가 되어 있을 만큼 태국은 일본의 앞마당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태국인들이 태국의 왕과 총리를 교체하겠다는 역대급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가를 모욕할 경우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국왕 조롱사진에 좋아요 눌렀다가 32년형의 위기에 처한 태국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은 왕실 모독죄로 미국인에게도 2년 6개월형을 선고할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수천만 명의 태국인들이 태국 왕실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7천만 태국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국 국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푸미폰 전 국왕이 별세 직후 왕위가 그의 아들인 마 와칠란 롱꼰 라마 10세에게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 와칠랑 롱꼰 국왕은 즉위 이후 수차례 반복된 결혼과 이혼, 애완견을 향한 기괴한 집착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왕실 재산을 사유화한 마와 국왕이 이를 방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 30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던 비난의 목소리가 반정부 시위라는 행동으로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지금껏 태국에서 국왕이 가지는 위치는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인간과 함께 사는 신 또는 국민의 아버지로까지 추앙받는 존재였는데요. 그들의 존경심은 총리를 비롯한 고관들까지 왕족을 가까이서 아련할 때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기듯 다가가는 모습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모든 공적인 행사는 물론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도 국왕 창가가 연주되며 태국 전역의 도로와 상가 등 공공장소에는 어김없이 국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태국 국왕의 권위는 13세기 수코타이 왕조로부터 시작된 오랜 왕정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국왕의 권위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16년 서거한 푸미폰 아두야댓 라마 9세 전 국왕입니다. 1946년 19살의 나이에 즉위한 푸미폰 전 국왕은 무려 70년을 재위했는데 생전에 전국 국민들의 생활상을 일일이 살피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해 태국을 중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푸미폰 전 국왕을 존중하는 문화는 왕실 모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과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 존경은 태국의 절대 왕정을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1932년 절대왕정이 종식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됐음에도 태국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미폰 전 국왕의 왕위가 마하 와찔랑롱꼰 라마 10세 국왕에게 넘어가면서 군주제를 지탱했던 국민의 존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위 당시부터 마하 국왕의 행보는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추모 기간이 끝나자마자 3일간 365억 원을 들여 초호화 대관식을 열은 마하 국왕은 사생활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약 40년간 총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네 번째 부인인 현 스티다 왕비와 결혼한 지 2달 만인 지난해 7월 또 다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추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는 자신의 애완견 푸푸가 죽자
태국 군대에 공군대장 직위를 부여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여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논란의 영상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는 것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과거 스리라스미 왕세자비를 나체로 만들어 파티를 여는 동영상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된 바 있으며,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배꼽티를 입고 의문의 여성과 함께 쇼핑하는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유포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목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태국인들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주도해 총리가 된 프라윕 찬오차가 지난 선거에서 선거 조작을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공개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직도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음 달부터 외국인들의 국경을 열겠다고 선포, 태국에서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이자 태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버렸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태국에서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리자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태국 국왕과 프라윕 총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자 7천만 태국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노만 하며 실제로 국왕을 끌어내릴 만한 대규모 시위는 벌이지 못하고 있던 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최근 한국 최고의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이 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태국 국왕 모욕죄로 징역 15년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태국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는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와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초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의 오징어 게임은 1위를 기록했는데요. 태국인들은 오징어 게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태국의 한 칼럼니스트 아띠아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것은 생명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아가기 위해 더 공정한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의 절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태국 시위대에 참여한 국민들의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태국 경찰들의 발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국 총리와 왕실은 태국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주의를 가진 한국의 정치 문화가 태국에 자리 잡게 되면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려 태국 왕실과 총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11일 방콕 포스트, 파타야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끼사나 파타나차론 경찰청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8세 이상 관람가인 오징어 게임의 폭력적인 장면이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끼사나 부대변인은 오징어 게임에는 폭력적이고 섬뜩한 장면이 등장한다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게임들을 모방해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청소년을 포함한 시청자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오징어 게임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은 자녀의 온라인 콘텐츠 시청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게다가 수아 짱욕숫 경찰청장은 무분별한 온라인 콘텐츠 시청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경고하도록 모든 경찰에게 지시했다며, 당국이 이에 대한 위험과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천만 태국 국민들은 태국 경찰의 이 같은 경고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 방콕 포스트 등 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수주간 이어져온 태국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체포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태국 경찰이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한국의 국회의원과 재단까지 나서 태국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자 태국 왕실과 총리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영기 의원은 30일 태국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1980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나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태국의 민주화를 꿈꾸는 청년 여러분을 호명하며 전 세계 대한민국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듯이 역사는 태국의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몸은 멀지만 함께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며 전 세계가 태국의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응원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같은 지지 성명을 한국어와 태국어로 동시에 발표하자 수많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왕실 모욕죄 징역 15년이 두려워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했던 태국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인 한국. 과연 이번 한국의 영향으로 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